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소개해주는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죠.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하면 플라톤이잖아요. 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로마의 유명한 사상가 키케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침묵할 때 그들은 소리치고 있다. 또 현대 정치가죠.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인데요.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이 제약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소개가 아니라 명언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가요, 목사님? 자, 오늘 소개한 영화가 침묵하는 다수, 그러나 그중에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킬리언 머피 주연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아일랜드 출신 작가죠. 클레어 키건의 동명소설을 킬리언 머피하고 맷 데이먼이 공동 제작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만 아주 강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도 그런 감동이 있는 건가요? 흔히 영화는 책의 감동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게 한간에 떠도는 정석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펼쳐지는 상상력, 이거를 화면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원작의 감동을 정말 잘 살렸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원작 이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신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무대는 아일랜드의 한 마을입니다. 주인공은 빌 펄롱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 아저씨예요. 자, 그는 펄롱스 콜 앤 퓨얼, 우리말로 해석하면 펄롱의 석탄상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석탄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에 원료가 이제 석탄이니까 이걸 집집마다 배달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펄롱은 이제 석탄상회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냐면은 마을 외곽 약간 언덕에 있는 수녀원이에요. 오, 수녀원. 네, 여기 수녀원이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하죠. 제일 중요한 고객인데요. 아일랜드가 특히 또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이나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수녀님들이나 혹은 성당에서 근무하시는 신부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마을에 늘 대소사에 또 성당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어쨌든 펄롱은 어느 날 그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다가 의외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 수녀원에서 맞닥뜨린 의외의 장면 어떤 것인가요? 그 석탄을 창고에 이제 다 배달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들고 일종의 행령실 같은 데서 네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가 그 옆에 어떤 큰 방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소녀들이 한 10대로 보이는 소녀들이 막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세탁소 같은 게 막 운영되고 있는데 그 소녀들이 힘든 그 세탁일을 막 빨랫감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왠지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마치 무슨 강제 수용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녀원인데 소녀들이 그냥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녀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 펄롱은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그 펄롱 석탄상회 직원들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월급날이고. 이제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데 펍이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 모여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펍의 주인인 키호 부인이 펄롱 보고 나 좀 볼까? 이러더니 밖으로 불러내더니 하는 말이 어제 수녀원에서 본 것을 아무하게도 말하지 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전체는 이 수녀원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너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좀 명심해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하지만 수녀원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암묵적 그렇죠. 어떤 그런 약속과 같은 거였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펄롱은 그 소녀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잠도 오지 않고 이제 마음에 어떤 큰 부담감 또 일종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어릴 적의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사실 펄롱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그 윌슨 부인이라고 하는 좀 잘 사는 어떤 저택의 가정부 일종의 이렇게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어느 날 병 때문에 일찍 죽게 되었어요. 고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아원에 뭐 이렇게 맡겨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윌슨 부인이 이제 피부치는 아니지만 거의 손자처럼 이제 우리 집에서 그냥 지내거라. 그렇게 하면서 좋은 책도 구해서 읽어주고 또 학교도 보내주고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던 것이죠. 그래서 펄롱은 뭐 비교적 안정되게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이 펄롱의 석탄상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그 어릴 적에 윌슨 부인의 도움 이런 것이 또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펄롱은 자신이 어릴 적에 이 윌슨 부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신도 그 수녀원의 소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들었던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후에 석탄을 배달하러 수녀원에 또 다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막달레나 수녀원인데요. 원장인 메리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이 펄롱을 사무실로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펄롱 씨 그 아이들 잘 지내죠? 그 아이들이 우리 수녀원 부속 학교에 다니던데 참 똑똑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또 석탄 배달은 뭐 할만한가요? 우리 수녀원에 싸게 공급해 준다는 다른 업체가 있지만 저는 펄롱 씨를 신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애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입 닫고 있어라.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사실은 펄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그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지만 일종의 뭐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마치 이제 위탁된 소녀들이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아이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녀원의 경제가 막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 다 침묵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녀원에서 때문에 이 마을이 돌아가고 있고 혹여나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침묵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혹은 생계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펄롱은 계속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니까 며칠 후에 다시 석탄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 석탄 창고에 한 소녀가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징계를 받는 것이었겠죠. 뭐 석탄이 온몸에 막 이렇게 가루가 묻어 있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펄롱은 못 참았던 거죠. 당장 그 소녀를 들쳐업고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집으로 그냥 데리고 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펄롱처럼 행동하고 싶지만 대부분은 어떤 생계 위협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섭기 때문에 애써 그걸 모른 척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뭐 우리가 범인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조직 내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을에서도 등등. 제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 현장 탐사 답사에 다녀왔잖아요. 네. 특히 이제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고 나서 즉시 이게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보름스라는 도시에 제국 회의를 소집했어요. 루터를 파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소환장을 보내요. 루터 너 여기 와서 재판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너 가면 죽는다. 자칫하면 죽는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얀 후스도 콘스탄츠 공의에서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고민하고 있다가 참석해요. 참석했더니 황제가 너의 주장을 다 철회해라. 뭐 경고를 하죠. 황제가 경고하죠. 그러나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 이성이 그리고 양심이 명확하게 이것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사실 쉽지 않죠. 비진리, 불의, 또 잘못된 관행 등등에 대해서 용기 있게 소신발언하는 것, 때로는 생계와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이 영화는 이제 이 펄롱이라는 남자가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향이 크고 또 묵직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그래요. 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소한 것들 팀 밀란츠 감독의 영화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